각 지역별 활동 성과 우수 사례 발표에 앞서 전북 SSL 랩 운영 프로세스 발표를 주제로 라인교육연구소 라서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인교육연구소의 라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게임을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해서 어떤 내용 발표하기로 했는지 살짝 긴장이 됩니다. 올 한 해 이 전라북도 SOS랩을 마무리하는 성과 공유회에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시민연구반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분들과 그리고 시민평가반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서서 전자기술연구원과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SOS랩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저희 라인교육연구소는 그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전북 SOS랩 저희 그 큰 세 가지 꼭지는 첫 번째로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연구반 운영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평가반을 운영한 점입니다. 이 대기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찾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SOS랩 사업에서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연구반에서는 이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학습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발굴된 아이디어를 테스트까지 하는 굉장히 다회차로 이루어지면서 또 퍼실리테이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또 연구반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민연구반 최종 결과물은 이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 아이디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가 사실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시민평가반은 시민연구반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시민평가반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가져온 아이디어를 개발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피드백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 환경이라는 큰 주제가 있었는데요.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사실은 대중교통이라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아이디어들이 시민연구반에서 대중교통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고요. 2021년도에는 대기환경 카테고리에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조금 벗어나서 대기환경이라는 큰 주제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최 기관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전주뿐 아니라 도내 전주를 포함한 전체 8개 지역에서 같이 대기환경에 내에서 세부 카테고리를 고민하고 문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다 마치고 났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대부분 주민들이 축사 문제, 악취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2022년도에는 지역별 대표분들과 그러니까 대표로 시민연구반으로 참여하실 분들과 그리고 도내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와 악취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대기 환경 문제는 뭐가 있을까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으로 올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발굴된 큰 그 세부 대기 환경 내에서 세부 문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 지역은 산단 유해화학 물질 그리고 노후 선방비 배기가스 문제였고요. 부안 지역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 인식 문제였습니다. 고창 지역은 양식장 악취 문제, 나무를 보존하는 문제 그리고 농업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였고요. 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익산이 전북대학교 대학생들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기환경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문제를 찾고 도출하는데 애써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주는 오존 문제 그리고 비료 사용 문제, 남원은 드론 농약 문제 그리고 비산먼지 문제, 순창 지역은 측정 시기별로
미세먼지 측정 시기별로 어떻게 시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인식 개선하는 문제와 그리고 생활환경 제품 과다 사용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장수도 마찬가지로 행동 요령 인식 개선과 그리고 환경 갈등 문제,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과 주체와 그리고 피해자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약 5월부터 7, 8월 정도까지 4개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 하반기에 10월, 11월까지 우리 최근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하반기 4개 지역에서 총 마무리돼서 올해 전주를 포함해서 총 8개 지역에서 시민연구반 분들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연구반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낸 것들은 사실은 내년에 기업체에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제안을 들어오셔서 또 시민평가반들이 중간중간에 개발 단계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시민평가반 분들은 작년에 시민연구반에서 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주셨고 사실은 방금 전에 전자기술연구원에서 5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과제의 연구 개발 목표 그리고 그 배경이 작년에 시민연구반에서 고민을 해주셨던 그 문제에 대한 개발 배경과 그리고 또 그런 배경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시민연구반에서는 총 작년과 올해 총 7차례, 8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1차는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고 2, 3차에 걸쳐서는 진짜 이 세부 카테고리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뭘까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관계자는 누구일까? 이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일까?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4차, 5차 때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아이디어를 찾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또 굉장히 시민연구반에서 어려웠던 게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까지는 너무 쉬우나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이게 진짜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대기 환경 관련된 전문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존 주제도 있었잖아요. 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존 박사가 됐을 만큼 또 오존 전문가 또 다양한 교수님들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하고 각 팀별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공감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라고 최종 정리하는 것까지 시민연구반에서 진행을 했고요. 시민평가반은 작년에 도출됐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제 시민연구반에서 고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그룹에 가서 시민평가반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평가반은 또 다시 모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피드백 해주실 평가반을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새롭게 모집이 되다 보니까 1, 2차 때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사용자와 수혜자는 누구인가 공감을 거치고 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시민연구반에서 일부 진행됐던 게 또 1, 2차 때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공감하고 만들어보는 과정이 있어졌고요. 3, 4차 때는 이제 개발 기간 일정 기간을 둔 후에 기업체에서 제시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선 사항을 피드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5차 때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 입장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거쳐서 총 5회차 물론 뭐 킥오프 워크숍 그리고 실증 평가 마지막 뭐 현장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이제 시민들이 참여한 입장에서는 총 5회차로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시민연구반에서 올 한 해 동안 고민했던 과정들 그리고 최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저희 전체 아까 전에 박용철 책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기록상 성과 말고 저희가 운영한 입장에서의 성과는 사실 운영하면서 저희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졌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기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 실천 그리고 이거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더
더 지식 수준도 높아졌고 인식이 많이 개선된 부분,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에 또 진행이 된다면 시민 연구반에서 낸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 2022년 올해까지 총 4차년도 동안 4개년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도출된 과제 제안 요청서 RFP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수십 가지가 나왔는데, 매년 새롭게 발굴하고 또 기업체가 매칭되지 못하면 사장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RFP들이 사장되지 않게 좀 이후에 다른 기관이나 도내의 다른 사업들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 연구반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연결돼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대기 환경을 주제로 또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기 환경 개선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시민 연구반 분들 중에서 모집을 할 때 환경 관련 단체, 그리고 또 환경 교육하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SOS랩 시민 연구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예를 들어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시민 네트워크를 또 범시민 네트워크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런 SOS랩 활동과 연결시킨다든지, 그리고 시민 평가반에서 진행됐던 완주의 소셜굿즈의 도깨비 마켓을 실증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던 부분들은 이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 또 시민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또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발견한 그룹이 주도적으로 뭔가 대기환경과 관련돼서 이게 진짜 문제야라고 생각되는 그룹이 이 SOS랩 과정에 지원을 해서 참여하게 된다면 더 큰 관심과 또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오늘 그 시민 연구반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후에 쭉 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각 지역만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8개 지역에서 다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소 저희는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8개 지역 모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조금 비교도 해보고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앞에 전문가분들 이제 세 분께서 평가를 해주실 텐데, 사실 그 진행됐던 과정 그리고 아이디어의 퀄리티보다도 그런 문제와 또 이 과정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SOS랩 운영 프로세스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같이 지금부터 우리 사회자께서 안내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큰 관심과 환호로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프로세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